자, 안녕하십니까. 공성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항분포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마무리 잘 하면서 확률분포에서 이항분포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공식을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지난 시간부터 설명한 것이 이제 확률분포인데, 확률분포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 확률변수 X. 확률변수는 가르쳐 준다. 그지? 네. 확률변수는 가르쳐 주는데 간혹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을 땐 뭘 보고 판단하자? 문제. 무엇에 대한 평균, 무엇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는지를 본다면 확률변수 X가 그 무엇, 앞에 붙어 있는 뭘 조사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확률변수가 무엇인지 확인이 된다면 그 확률변수 X의 종류들을 차례차례 다 찾아주어서 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지? 네. 찾아서 각각에 대한 확률값들을 하나씩 모두 찾아주면 그 확률의 합이 항상 얼마? 1이라는 것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기대값,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확률변수 X와 확률값을 곱해서 모두 더하자. 1서부터 n까지 모두 더하자라고 했고, 분산값은,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자? 제평 마이너스 평제. x의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뺄 건데, 요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식의 모양이 x값하고 확률값하고 곱해서 다 더해야 평균인데, x를 뭐 한 놈을 곱하자? 제곱한 놈을 곱해서 모두 더해서 평균값의 제곱을 빼자. 자, 이 두 가지 식은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식이지만 우리가 보고서 무엇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선생님이 말한 관상용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고? xi에서 평균 m을 빼서, 얘가 편차니까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 그리고 몽땅 더해. 그러면 이 식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인식하자? 분산이라고 인식하자. 하지만 실제로 계산은 뭘로? 요 밑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 계산해서 값을 얻자. 그때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을 이렇게 찾아주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분산값에다가 뭘 갖다 붙여? 루트를 씌워서 양의 제곱근 값으로 찾으면 되니까 계산은 결국은 어디서 다 일어날 거야? 분산값에서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겠다, 이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확률변수 X가 변화를 가져. 어떤 확률변수 X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서 새로운 확률변수 Y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AX 플러스 B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찾으면 된다? A 곱하기 2EX 플러스 B 해서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곱한 값, 더한 값 그대로 반응하면 되고, 분산은 더한 값에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곱한 값에만 분산은 제곱해서 반응을 한다.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더하고 뺀 값에선 반응하지 않지만 곱한 값에는 변화를 가져주는데 어떻게 놓자? 절대값. 반드시. 왜? 양의 제곱근이니까 양수로 표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확률분포 안에서 평균, 분산, 변수가 변할 때의 값을 다 파악을 했어. 그지? 근데 하다 보니 어떤 경우가 나왔을 때 확률분포에서 계산이 어려워지더라? 이항분포가 나올 때야? 그렇지요. 독립시행이 나왔을 때가 문제였단 말이야. 독립시행이 나오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렇게 써준다고 하면 그 안에 계산이 너무 불편해지더라. 불편해지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상에서 평균 분산값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독립시행이 나왔을 때는 다른 분포로 바꾸자라고 그랬어. 그지? 네. 자, 그럴 때는 독립시행의 확률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독립시행의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뭐가 있어? 사격. 총 쏘고 활 쏘고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 차고 야구 선수 타자가 배트 휘두르고 투수가 공 던져서 스트라이크 판정 받고 그죠? 그런 부분까지 다 사격에 포함이 시키고 두 번째는 뽑는 방법에 의해서 뭐?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을 하는 것은 또 독립시행이고 또 복원 추출 말고 무슨 추출이 하나 더 있어? 임의 추출이 하나 더 있었어. 자, 이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정기분포까지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알아두고 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가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주사위 하나를 던지고 집어서 또 던지고 하는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를 가장 대표적인 독립시행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독립시행을 몇 번 반복해? n회 반복하자. n회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건에 의해 확률값은 얼마로 p로 났을 때 일어날 횟수를 우리가 확률에서 배웠을 땐 p가 몇 번 일어날 확률? r번 일어날 확률로 구했어. 그지? 그런데 이것이 통계로 가면 몇 번 일어나는 거 한 가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놓고 그 X의 값이 R번 일어날 확률로 바꿔서 식을 정리하잔 말이야. 그러면 X 값이 R일 때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 NC의 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렇게 확률 값이 나오는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독립시행을 몇 번 반복하자. n번 반복하자. 총 시행 횟수가 몇 번인지를 알아야 x의 종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걸 갖고 따질 것이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사건 A가 갖는 확률값이더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n번 시행하는 중에 어떠한 일들이 몇 번씩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요 두 가지가 바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확률 분포상에서 독립시행이 나오면 확률 분포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새로운 분포, 무슨 분포? 이항 분포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확률 변수는 변함이 없이 똑같이 x이지만 모양 자체를 좀 바꾸자. 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B라는 기호를 써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성분이 바로 무엇이다? 총 몇 번 했는지. n번, 총 시행 횟수 n번과 어떤 사건을 갖고 했느냐? 확률값이 P인 사건이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요 기호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 B라고 하는 아이는 무슨 분포다? 이항분포다. 그러면 이항분포라는 건 어떤 조건일 때 나왔다? 독립시행일 때는 이항분포를 쓸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확률값들은 다 독립시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따지면 되겠다. 그때 평균값을 구합시다. 자, 평균은 앞에서 했듯이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값을 곱해서 모두 다 더할 거야. 그지? 그러면 모두 다 더한다라는 개념이면 x의 모든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얘가 중요하겠네. 몇 번 시행했어? n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최소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몇 번? 0번. 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n번. 그러니까 이 x값의 종류는 0에서부터 뭐까지? n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것을 다 더할 거란 말이야. 더할 거야. 뭐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할 거다. 무엇을 더한다고 그랬어?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r일 때 그러니까 x 대신에 뭐라고 적자? r 이렇게. 그러면 뒤에는 이제 확률 적으면 되는데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은 뭘로 찾자? 독립시행으로 찾자. 그러니까 NC의 R 곱하기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렇게 해서 이 식이 나오면 무엇을 의미한다? 평균, 기대값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거로 계산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걸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포를 만드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n값, 시행횟수 n값과 확률값 p를 곱해주면 요 평균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기억을 해서 얘가 평균이구나 라고 알았다면 계산은 요거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엔 분산값은 뭐에서 뭘 빼자고?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자고 했어. 그지? 근데 평균값은 요거로 구했다. 그지? 요거로 구했어. 그런데 제평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제평은 다시 여기다가 적어보자. x제곱의 평균이야. 평균은 모두 더해주는 거야. 무엇을? 확률 변수 x와 확률값을 더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x값이 뭐일 때를 따지자 r일 때를 대표적으로 따질 거니까 r이야. 근데 그 x를 뭐 하자고? 제곱하니까 r 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확률값은 평균 구할 때와 똑같이 NC의 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그 R이라고 하는 I의 종류가 뭐에서부터? 0에서부터 뭐까지? N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무엇이다? 제곱의 평균이더라. 그러면 이 식을 보고서 얘로 우리가 인식을 해주면 돼. 그치? 네. 근데 이 값을 계산하는 또 다른 이양표상의 계산식은 없어. 없다 보니까 이 식 안에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계산을 해준 것이 뭐라고 나온 거냐? n값, p값, 1-p라는 놈으로 계산돼서 나오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얘기다. 평균값은 n값하고 p값하고 곱해서 찾자. 분산값은 n값, p값, 1-p라는 값을 곱해서 계산을 해서 찾자. 단 나머지 식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얘네들이 식의 의미가 평균, 분산을 말하는 건지 제곱의 평균을 말하는 건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지? 계산은 이 식으로 처리를 하자. 그러면 요 제평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 분산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평균값을 이 식을 가지고 찾을 수 있어. 그지? 그러고 나니까 요 부분만 살짝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요거 남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은 뭘로? 분산값에다가 x의 평균의 제곱을 더해서 실제로 이 값을 이렇게 찾자. 그러니까 공식상으로는 평균과 분산값을 찾을 것이고, 제평은 여기서 이 공식을 통해서 얻은 값을 가지고 찾아내자. 제평 마이너스 평제라는 식을 활용을 해서.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해서 찾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얘네들은 모양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계산하기 위한 식들인 거고. 그지? 자, 이렇게 나왔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확률 분포상에서 뭐가 나오면, 독립시행이 나오면 무슨 분포를 쓸 수 있다? 이항 분포를 표현하는 건 B라는 문자고, 그 뒤에 쓰는 것은 총 시행 횟수와 사건의 확률. 이 확률 값은 몇 번 시행할 때 확률을 적는다. 한 번 시행할 때 확률을 적는 거야. 그거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하고, 그때 평균은 어떻게? N, P. 분산은 N, P, 1-P. Q라고 외우지 말자. Q라고 외우면 또 Q가 뭔지를 이해 못하고 안 외운 사람들이 발생하니까 1-P로 아예 외워버리자. 그리고 제평값은 모양은 계산이 따로 되지 않아서 요거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선생님이 하나만 또 물어봅시다. 자, 시그마 r 이꼴 0에서부터 n까지. 자, 생각해보자. 더했어. 뭘 더했니? r 값이 0일 때부터 뭐까지래? n까지. 근데 뭘 더했는지 뒤에 대상을 쓰는데, 뒤에 대상이 NC의 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렇게 나왔다. 얘가 뭐야? 이 식이 뭐야?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란 말이야. 그지? 독립시행의 확률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야. 몇 번 시행했어? n번 시행해서 r이 나오는 건데 r이 0부터 n까지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확률을 모두 다 더했다는 뜻이 되네.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 1이라고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모양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는지를 보면 결과는 쉽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